안녕하세요. 노건강사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여러분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양치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여겨왔던 양치질 333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동안 양치하라는 이 구호는 아마 모든 한국인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심지어 군대에서까지 반복해서 들었던 이 공식이 과연 현재도 유효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333 법칙은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에서는 오히려 치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 즉시 양치하는 것은 치아 범랑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근 10년간의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이 법칙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우리나라 상황을 되돌아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구강 건강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충치 발생률은 무려 90%에 육박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충치를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대로 된 양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양치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고 심지어 며칠에 한 번 양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양치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강력한 캠페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양치질 333 법칙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보건교육의 핵심 내용이었고 군인들에게는 개인위생관리의 기본 수칙이었으며 직장인들에게는 사회생활의 기본 매너로 여겨졌습니다. 이 캠페인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333 법칙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충치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구강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치 발생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333 법칙의 긍정적인 효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급격히 변화했고 치의학 연구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위험. 최근 10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양치 상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식후 곧바로 양치하는 것이 오히려 치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입니다. 1970년대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산성 음식과 음료를 일상적으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고급 음료였고 와인은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것이었으며 탄산음료는 매우 제한적으로 소비되었습니다. 과일 주스나 요구르트, 스포츠 드링크 같은 것들도 지금만큼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오렌지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커피를 마시며 저녁에는 와인이나 맥주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스포츠 드링크를 마시고 간식으로는 요구르트나 과일을 자주 섭취합니다. 이 모든 음식과 음료들은 산성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성 음식을 섭취한 직후 양치질을 하면 일시적으로 연화된 치아 범랑질이 물리적 마찰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치의학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대 직장인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33 법칙을 철저히 지켰고 매 끼니 후 정확히 3분 이내에 화장실로 달려가 3분간 꼼꼼히 양치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어 씨는 정말 모범적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이런 습관을 자랑스러워했고 후배들에게도 자주 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시리기 시작했고 앞니 표면이 점점 투명하게 변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기도 힘들어졌고 과일을 먹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바람만 불어도 이가 시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치과에 갔더니 의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치가 아니라 범낭질이 얇아져 발생한 산 부식이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평소 산성 음식을 드신 후 바로 양치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어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씨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 C 보충을 위해 오렌지 주스를 마셨고 점심 후에는 업무 효율을 위해 커피를 마셨으며 저녁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와인을 즐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산성 음료였고 이를 마신 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치아를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어 씨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했던 일들이 오히려 치아를 망쳤다니 정말 허탈했다며 만약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중학생 비군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입니다. 비군은 엄마의 철저한 교육 덕분에 밥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질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심 급식 후 가장 먼저 양치하는 모범생이었죠. 선생님들도 비군을 구강 건강 모범 사례로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하곤 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비군처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가 패이고 시린 증상이 심해져 치과에 내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치아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특히 치경부라고 불리는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이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비군의 양치 습관을 자세히 물어본 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급식에서 나오는 과일, 김치, 음료수 등은 모두 산성도가 높은 음식들인데 이런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면 일시적으로 약해진 범낭질이 칫솔질에 의해 손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군이 다니는 학교의 급식 메뉴를 살펴보니 문제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김치와 깍두기, 주 2-3회 제공되는 과일, 그리고 가끔 나오는 요구르트 등이 모두 산성 음식이었습니다. 비군은 이런 음식들을 먹고 매번 즉시 양치를 했던 것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20대 대학생 시양의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시양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모닝 루틴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아침 비타민 C 섭취를 위해 오렌지 주스를 마신 후 바로 양치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양은 인터넷에서 양치는 빨리 할수록 좋다, 산성 음식 후에는 더욱 빨리 양치해야 한다는 정보들을 보고 더욱 철저하게 식후 즉시 양치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심지어 휴대용 칫솔을 들고 다니며 밖에서 산성 음료를 마신 후에도 가능한 한 빨리 화장실을 찾아 양치를 했습니다. 4년간 이런 습관을 지속한 결과 졸업을 앞두고 받은 치과 검진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치는 거의 없었지만 범낭질 침식증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앞니 부분의 손상이 심각해서 심미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40대 회사원 D씨의 경우는 직장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D씨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점심마다 탄산음료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잠깐이나마 스트레스를 잊으려 했던 것이죠. D씨는 탄산음료가 치아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는 치아에 해롭다고 하니까 빨리 닦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탄산음료를 마신 후 곧바로 양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치아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의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앞니 표면이 거칠어지고 치경부 마모가 발생했습니다. 치과에서 진단받은 결과 D씨의 치아는 마치 사포로 갈아낸 것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이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연화시킨 상태에서 칫솔질을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개별 사례들만으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 게팅겐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학의 치의학과 연구팀은 산성음료 섭취 후 양치 시점에 따른 범랑질 손실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발치된 건강한 치아를 pH 3.2의 오렌지 주스에 90초간 담근 후 한 그룹은 즉시 칫솔질을 하고 다른 그룹은 30분 후에 칫솔질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성음료 섭취 직후 양치한 그룹에서 범랑질 손실이 30분 후 양치한 그룹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즉시 양치한 그룹은 평균 1.2마이크로미터의 범랑질이 손실된 반면 30분 후 양치한 그룹은 평균 0.4마이크로미터만 손실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이런 차이가 누적된다면 몇 년 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만약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즉시 양치하는 습관을 10년간 지속한다면 상당한 범랑질 손실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더욱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하는 코호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산성 음식 섭취 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서 치경부 마모증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즉시 양치 그룹에서는 72%가 치경부 마모증을 경험한 반면 30분 후 양치 그룹에서는 23%, 1시간 후 양치 그룹에서는 18%만이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충치 발생률에서는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양치를 30분이나 1시간 늦춘다고 해서 충치가 더 많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즉시 양치하는 것은 범랑질 마모라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의 실험실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정밀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오렌지 주스, 콜라, 와인, 레몬워터, 커피 등 현대인이 자주 섭취하는 산성 음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음료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경우에서 즉시 칫솔질이 더 많은 손상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의 경우 즉시 칫솔질을 한 경우 범랑질 손상이 무려 5배 이상 컸습니다. 일본 도쿄 치과대학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아시아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김치, 식초를 사용한 요리, 발효 음료 등 아시아 고유의 산성 음식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서구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김치를 먹고 즉시 양치한 경우 범랑질 손상이 30분 후 양치한 경우보다 약 2.8배 높았습니다. 입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의 비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입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적 변화를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산성 음식을 먹으면 입안의 pH가 급격히 변화합니다. 정상적인 구강 내 pH는 약 6.57, 0 정도로 중성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나 콜라 같은 산성 음료를 마시면 구강 내 pH가 순식간에 4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치아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핵심입니다. 치아 범낭질의 주성분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pH 5.5 이하에서 불안정해집니다. 이 상태를 치의학에서는 범낭질의 일시적 연화 또는 표면 탈광화라고 부릅니다. 산성 환경에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화학 반응을 통해 분해됩니다. 이 반응으로 인해 범낭질 표면의 칼슘과 인산이 타액으로 빠져나가면서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연화됩니다. 이 상태는 마치 계란을 식초에 담갔을 때 껍데기가 말랑말랑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타액의 완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타액에는 중탄산염, 인산염, 단백질 등의 완충 물질들이 있어서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또한 타액에는 칼슘과 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pH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치아 표면의 재광화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회복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30분일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 범낭질은 점차 원래의 경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회복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물리적인 마찰인 칫솔질이 가해지면 연화된 범낭질이 쉽게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흙이 비에 젖어 무른 상태일 때 발로 밟으면 쉽게 파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현대의 칫솔은 과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칫솔모가 더 촘촘하고 마찰력도 강합니다. 전동 칫솔의 경우 분당 수만 번의 진동을 가하기 때문에 연화된 범낭질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같은 위험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의 산성도, 점성, 당분 함량 등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달라집니다. 최고 위험군에는 pH 3 이하의 강산성 음식들이 포함됩니다. 레몬, 라임, 자몽 등의 감귤류와 이들로 만든 주스, 식초가 주성분인 음료나 드레싱, pH 2.5 정도의 강한 산성을 가진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레몬을 우린 물이나 레몬 디톡스 워터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한 후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 기다린 후 양치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에는 오렌지, 사과, 포도 등의 과일과 이들로 만든 천연 주스들이 포함됩니다. pH 3.54, 5 정도의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화이트 와인은 pH 3.03, 4 정도로 매우 산성이 강합니다. 스포츠 드링크도 이 범주에 속하는데 운동으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는 타액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위험군에는 커피와 홍차가 대표적입니다. 커피는 pH 5 정도, 홍차는 pH 4.55, 5 정도의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식후 커피를 마시고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구르트와 유산균 음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젖산 때문에 pH 44.5 정도의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아 건강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와 토마토를 사용한 요리들, 그리고 김치, 피클 등의 발효식품들도 중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한 후에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위험군에는 대부분의 과일이 포함됩니다. 바나나, 멜론, 수박 등은 상대적으로 산성이 약해서 큰 위험은 없습니다. 견과류, 치즈, 우유 등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알칼리성이거나 중성에 가까워서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군에는 밥, 빵, 국수 등의 주식류와 대부분의 육류, 생선, 계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중성에 가깝거나 약알칼리성이어서 즉시 양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고 구강 내 pH를 일부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커피를 마시되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에는 다시 물로 입을 헹구고 최소 30분 후에 양치를 합니다. 만약 회의나 업무 때문에 30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껌을 씹으면 타액 분비가 촉진되어 자연적인 중화 과정이 빨라집니다. 학생의 경우 학교 급식 후 양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식 메뉴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 깍두기 같은 발효식품이 나왔거나 과일이 후식으로 제공되었다면 바로 양치하지 말고 20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밥과 국, 반찬 위주의 일반적인 식사였다면 바로 양치해도 무방합니다. 가정에서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과일 주스를 마셨다면 바로 양치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 양치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와인을 마시는 경우라면 와인과 함께 치즈나 견과류를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을 일부 중화시켜 줍니다. 현대인에게 맞는 새로운 구강 건강 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산성 음식 음료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가능하면 1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일반 식사 후는 바로 양치해도 되지만 20분 정도 기다리면 더욱 안전합니다. 셋째, 산성도가 높은 음식일수록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강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물로 헹구기, 자일리톨 껌 씹기, 우유나 치즈 같은 알칼리성 음식의 섭취가 모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구강 환경이 다르므로 개인별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강 건조증이 있거나 타액 분비가 적은 사람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실천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치질 333 법칙은 분명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훌륭한 공중보건 캠페인이었습니다. 19만 7,080년대 우리나라의 열악한 구강 건강 상황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양치 습관을 심어주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급격히 서구화되었고 산성 음식과 음료의 섭취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커피, 와인, 탄산음료, 과일 주스, 요구르트 등은 이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습관만 고집한다면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사례들과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칙은 명확합니다. 산성 음식 음료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기다려야 안전하고 일반 식사 후도 20분 정도 기다리면 더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물로 헹구거나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되며 양치질은 횟수보다 타이밍과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3분 안에 닦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황에 맞게 현명한 타이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산성 음식을 먹었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양치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물로 헹구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서 구강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333 법칙이 그 시대의 최선이었듯이 지금의 새로운 방법도 현재 시점에서의 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최신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치아로 평생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건강사전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평생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